태후의 연인 김치양. 자, 그럼 재미없는 업적 얘기 끝났으니 재밌는 반란 얘기로 돌아와야겠죠? 먼저 천추태후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갑시다. 천추태후가 5대왕 경종의 부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경종이 죽고 천추태후의 오빠인 성종이 왕위에 올랐죠. 성종의 재위 기간이 16년이었단 말이에요. 이 1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과부가 된 천추태후가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치양. 기록에 따르면 김치양이 승려를 사칭했다고 합니다. 천추태후의 집안 자체가 불교 쪽이랑 친하기도 하고 또 김치양이 천추태후랑 외가 쪽 친척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승려를 사칭하면서 궁궐에 드나들다가 자연스럽게 둘이 친해져서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하는데 이게 성종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성종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한 다음 김치양을 유배 보내버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고려가 조선에 비해서 여성이 재혼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됐다곤 해도 천추태후는 과거의 왕비였잖아요. 게다가 왕의 아들까지 낳은 사람인데 심지어 성종은 그 아이를 후계로 선언까지 한 상황에 엄일한 자가 남자친구를 사귀어버리면 나중에 얘가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천추태후가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면 이 남친은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왕의 아버지가 과거의 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를 추존해서 존호를 올려주는데 족보상으로라도 김씨 왕이 탄생하는 거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성종이 김치양을 유배 보내버리는데 문제는 성종이 죽고 목종이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천추태후가 섭정하죠. 그니까 천추태후는 곧장 김치양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서 무려 정이품 상서우복야 판삼사라는 벼슬을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정부 장관이자 재정부 차관입니다. 행정과 재정을 장악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천추태후랑 김치양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목종 시대의 업적이 어디까지가 목종 개인의 업적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겁니다. 이 김치양의 관직이 그냥 명예직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정을 장악하려 했는지 이게 애매해요. 천추태후가 아무런 힘도 없었으면 얘를 어떻게 이런 관직에 올렸을까요? 근데 또 목종이 힘이 없었다기엔 목종이 나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거나 군사를 움직이려 했던 정황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리를 할 때 목종 시대의 업적은 목종이 한 거고 업적과 별개로 천추태후는 섭정이라는 권한을 사용해 불교를 중흥하고 김치양을 관직에 올렸으며 김치양은 천추태후를 등에 업고서 마구 권세와 사치를 부렸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김치양이 막 전횡을 부리려 했던 정황도 있고 죄 없는 신하를 반대파라는 이유만으로 모함도 하고 뇌물수수를 해서 끌어모은 돈으로 무려 300칸짜리 대저택도 짓고 이 집을 지을 때 백성들을 돈도 안 주고 맘대로 부려먹기도 하고 이런 막 되먹은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게 높은 벼슬까지 주고 그를 옹호까지 한 천추태후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얘는 김씨성을 가진 아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얘를 왕위에 올리려고 해요. 역성혁명을 꾀했단 거죠. 이 부분에서 천추태후는 글러먹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상한 점은 목종은 이걸 알면서도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목종이 효자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입니다. 목종 시대의 모든 업적이 전부 천추태후의 업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의견도 존재해요. 단지 마지막에 조금 욕심을 부리려던 것 뿐이라고 말이죠. 그럼 목종은 뭐 했냐? 그냥 논 거죠 뭐. 근데 김치양의 전행이나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했던 행위나 이런 것들로 보아 제 생각에
천추태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후의 꿈. 어쨌든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김치양은 안 그래도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고 있으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속셈이죠. 아니 근데 얘는 김씨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앞서 고려 초기엔 종래혼이 횡행했다 했죠. 그러다 보니 천추태후도 태조 왕건의 손녀였어요.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아들은 태조 왕건의 증손주인 거죠. 그러니까 왕씨성을 가진 남자아이를 전부 없애면 결국 왕씨성을 갖지 않았더라도 왕건의 핏줄 중에서 다음 왕을 세우려 할 텐데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아들은 성은 김씨지만 어쨌든 왕건의 핏줄을 받았고 게다가 현 왕인 목종의 동생이기까지 하니 명분상 얘를 왕위에 올리기 딱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려면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목종이 아들을 낳지 않을 것. 목종한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끝이죠 뭐. 근데 신기하게도 이건 목종이 알아서 충족을 해줘요. 왜냐면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양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일단 목종은 여자랑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를 좋아했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확률상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진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올리려고 했던 건 목종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선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걸 알고 자기네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한 거 아닐까요? 목종도 천추태후의 아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녀가 설마 목종을 죽이고 김치양이랑 낳은 애를 왕위에 올리기까지 하려 했을까요? 그래서 확률상 목종은 양성애자보다는 동성애자였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충족했죠. 목종에게 아들이 없을 것.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왕씨성을 가진 어린 남자아이가 없을 것. 앞서 태조 왕건은 부인이 29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종 시절에 남아있는 왕씨성을 가진 아이는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앞서 고려 제2대 왕인 혜종 시절에 그의 두 동생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고려 제2, 3, 4대 왕인 혜종, 정종, 그리고 광종은 전부 태조 왕건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근데 정종이랑 광종이 둘이서 짜고 혜종을 죽인 다음에 정종이 먼저 왕위에 올랐는데 얘도 고작 4년 만에 죽는 바람에 뒤이어 광종이 왕위에 올랐단 건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고려의 성장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정종, 광종 이 둘은 자기네가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고려는 처음 건국할 때부터 호족 세력의 힘을 많이 빌려서 아직 왕권이 약하고 지방 호족의 힘이 엄청 강했어요. 사실상 호족의 연합국가처럼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정종, 광종 시기에 특히 광종 때 왕권 강화를 하려고 대대적인 수청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막 자기 배다른 형제들도 역모로 엮어서 죽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핏줄이 씨가 말랐는데 자, 목종 때 왕씨성을 가진 남자아이가 셋 있다 했죠. 근데 이 중 2명은 이미 광종 때 역모로 처형된 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역적의 아들이니까 이 둘은 나가리죠. 자, 그럼 1명 남았습니다.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얘만 없애면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누구냐? 바로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 현종 왕순입니다. 현종의 탄생. 자, 근데 얘는 지금껏 어딨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저번에 목종 가계도 얘기할 때 고려 7대 왕 목종의 아버지가 5대 왕 경종이라 했잖아요. 경종이 죽을 때 아들이 너무 어렸어서 사촌이자 처남이자 매제인 성종에게 왕위를 넘겨줬다가 성종이 나중에 다시
경종의 아들인 목종한테 넘겨준 거라고요. 근데 이때 설명하면서 경종의 부인이자 성종의 누이가 둘 있다 했죠. 헌해왕후랑 헌정왕후 이렇게 두 명이요. 이 중에 헌해왕후의 아들이 목종이 되고 헌해왕후는 천추태후가 됐어요. 근데 헌정왕후에게서도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아니 잠깐만 5대왕 경종한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면서요. 근데 얘가 너무 어려서 성종한테 넘어갔다가 성종이 다시 돌려준 게 목종이라 했잖아요. 그럼 헌정왕후는 경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경종이 죽은 다음에 헌정왕후가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누구냐? 바로 헌정왕후의 삼촌이자 태조 왕건의 아들 왕욱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헌정왕후는 약 30살, 왕욱은 약 50살쯤 됐다고 해요. 둘은 삼촌, 조카 사이였고요. 하지만 둘이 연애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니 그게 바로 훗날 고려 8대 왕, 현종이 되는 왕순이란 녀석입니다. 그니까 이 가계도가 사실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어질어질하죠. 경종이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올라있을 때 과부가 된 헌정왕후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삼촌이랑 연애를 합니다. 이때 이 왕욱의 부인이 살아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살아있었으면 불륜이죠. 어쨌든 둘이 연애를 합니다. 헌정왕후는 왕욱의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렸고 어느 날 헌정왕후가 임신을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헌정왕후는 왕비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 죽었어도 왕비의 재간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이기도 해요. 뭐 그래, 종래혼이 성행했으니 이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왕욱의 불륜까지 겹치면은 와, 이게 지금 몇 개가 걸린 겁니까? 이 둘이 연애를 한다는 게 아무리 고려가 여성의 재가를 문제 삼지 않는 나라였다 해도 이건 좀 아닌데 싶잖아요. 왕욱의 노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헌정왕후가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고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는데 이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 알려지면 잘못해서 노비들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묵인했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노비들이 성종한테 이걸 알리고 싶은데 또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걸 몰래 알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헌정왕후가 왕욱과 동침을 할 때 왕욱의 집 마당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왕욱은 태조 왕건의 아들이랬죠. 이때 당시에 왕건의 다른 아들들은 이미 거의 다 죽어서 왕욱이 사실상 왕실 최고 어른이었어요. 게다가 왕위에 있던 성종한텐 삼촌이었고요. 그런데 그 왕욱의 집 앞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성종도 헐레벌떡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도착하니까 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헌정왕후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배는 왜 저렇게 불러있지? 그때 노비 한 명이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폐하, 헌정왕후와 왕욱은 서로 동침을 하는 사이이옵니다. 게다가 헌정왕후는 지금 왕욱의 아이를 임신하여 배가 만사까지 불러있사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데 이를 성상께 알릴 방법이 없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집 마당에 불을 질러 싸웁니다. 세상 이런 일이 궁궐은 발칵 뒤집히고 성종도 노발대발을 합니다. 성종은 유학을 장려했어요. 근데 유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지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 왕비가 삼촌이랑 그것도 불륜? 심지어 애까지 임신했어? 성종은 곧장 왕욱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일단 헌정왕후에겐 딱히 처벌을 내리진 않았는데 하필 이날 이 난리를 겪고 집에 돌아오는 와중에 아이가 태어나 버려요. 차마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 앞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헌정왕후가 이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아이를 낳고는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그렇게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그가 바로 훗날 고려 제8대 왕이 되는 왕순입니다.